모든 부모가 아이가 똑똑하길 바라고 아이가 잘 살길 바라고, 물론 분노가 통제가 안 돼서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는지 논리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뭐 그런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많겠어요? 소수겠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신이 하는 잘못된 소리가 부모 메시지로 아이를 느끼지 말아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면 본인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도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면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눈이나 귀를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는데 애를 불러도 애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귀는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느끼지 말아야겠지. 애가 자꾸 어디 부딪혀요. 그쵸? 눈이 멀쩡히 뜨고서는 왜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치니? 안 보였겠지. 그러면 느끼지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일상사에서 이렇게 툭툭 부딪히고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느끼지 말아의 그쵸. 벽에 부딪히고 유리 문에 부딪히고 뭐 눈 멀쩡히 떴어, 귀 멀쩡히 떴어, 너무 예민한 소리 못 듣고 큰 소리 못 듣고 이거 다 느끼지 말아요. 어느 부분을, 어느 감각을 못 들으면 어느 부분이 너무 과잉하게 예민해지거든요.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게 너무 예민해지고 어떤 건 닫아버려서 그래요. 느끼지 말아는요, 다른 말로는 내가 느끼는 대로 느끼지 말고 너가 느끼는 대로 느끼지 말고 내가 느끼는 대로 느껴라는 뜻이에요. 영리한 수도 여기에 들어가요. 엄마가 다 해줘 버려. 그러면 아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걸로써 7개의 감각을 익히지 못해. 많은 경험을 해야 감각 통합이 돼요. 근데 이 느끼지 말아라는 사람들은 감각 통합이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억압하는 부모를 모델링한 경우예요. 이 느끼지 말아인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을 억제하거나 억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모를 그대로 모델링을 하면 내가 울어야 되는데 못 울잖아요.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울지를 못해. 그러면은 느끼지 말아요. 그러면 아이도 저 상황이 우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감정 드러내는 것을 금지당했기 때문이거든요. 울면 울지 마.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울지 마. 화내지 마. 화가 나는데 화내지 말래. 당신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감정 드러내는 것을 금지당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는 상황에 화를 못 낸다니까요. 어떤 경우는 화가 났는지도 몰라. 자, 그 다음 깔깔대지 마. 웃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쵸? 즐거운 감정 느끼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가 무섭니? 이까짓 거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포의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거지. 뭐가 아프니? 통각을 느끼지 말래요. 아픈 걸 느끼지 말래. 배고픈 것도 못 참냐? 참아.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식욕을 못 느껴요. 왜? 배고픈 걸 못 느끼니까. 추워, 빨리 옷 입어. 당신은 춥지만 애는 안 추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워, 빨리 옷 입어. 그래. 자,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느끼는 대로 느끼고 너는 느끼지 말라는 거잖아요. 선생님, 한여름에 애가 두꺼운 옷을 입고서는 이쁘다고 그러는데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지가 더우면 벗겠지. 지가 추우면 딴 거 갈아입겠죠. 아이가 경험을 하고 감각 통합을 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참는 것을 강요하면은요, 이렇게 참는 것을 강요당하잖아요. 그러면 감각 마비가 와요. 그러면 감각
과잉이 옵니다. 그죠? 같이 갖고 있어요. 대개의 경우 거의 다. 난독증도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눈은 이상이 없는데 근데 자꾸 어디 부딪히는 것도 감각 마비잖아요. 그러면 다른 감각 과잉이 있어요. 벌레 무서워서 뭐 폴폴 뛰는 애들 감각 과잉이잖아요. 촉각 과잉이거든요. 눈이 너무 잘 보여. 너무너무 잘 보여. 그거 감각 과잉이잖아요. 안 봐도 되는 것까지 봐. 적당히 악취는 안 맡아도 되는데 이게 악취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있으면 거기에 적응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악취가 나. 그 감각 과잉이잖아요. 너무 예민한 거, 너무 둔감한 거. 이게 느끼지 마라 각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간을 못 읽어. 저 사람이 화가 났는데 화를 참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야. 그런데 나는 몰라. 행간을 못 읽는다니까요. 바디 랭귀지를 못 읽어요. 그러면 맨날 나쁜 일이 생기지. 좋은 친구래잖아. 걔는 나쁜 친구인데 애가 나쁜 친구하고 놀면요 걔는 느끼지 마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 길 건너편에 나쁜 애가 있어. 횡단보도 빨간불이에요. 걔가 오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빨간불에 걔한테 건너가야 될까요? 딴 데 도망가야 될까? 저쪽에서 어떤 애가 우산을 들고 험악하게 생긴 애가 오라 그랬어. 얘 초록불까지 기다렸다 건너갔다니까. 그래서 가서 돈 뜯기고 왔다니까. 이거 실제 사례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왜 자꾸 바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걔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걔가 그랬어요. 우리 학교 형이니까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선 그럴 거라고. 바보라고 말하지 마세요. 걔는 그냥 느끼지 말아야. 이런 분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요. 부모한테 얘기하지라고 아주 쉽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도 정확히 모른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두 가지를 다 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알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신이 무엇을 못하는지 모르면 그걸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다니까. 그러고서는 잘하는 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잘 못하는 걸 열심히 해가지고서 에너지 다 뺏기잖아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에너지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니까.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죠. 내가 어디다 뒀는지 못 찾잖아요. 그러면은 눈 멀쩡히 뜨고서는 내가 갖다 줬잖아, 나 넣었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느끼지 말아라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계 관리가 안 되죠. 나로부터도 위계 관리 안 되잖아요. 그 다음 화내지 못하죠. 우울하지 않은지 착각하죠. 그래서 이상한 긍정이 있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죠. 믿을 사람 믿으면 안 될 사람을 구분을 못해요.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관심이 분산된답니다. 우왕좌왕한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분산이 돼서 소모가 많아서 맨날 번아웃에 뭐 한 게 있다고 기운이 없어 라고 말을 하면 느끼지 못하는 ADHD도 여기에요. 그래서 쉽게 탈진하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힘들고 저조하죠. 결과가. 그래서 불안장애가 있어요. 맨날 불안해. 계속 불안해. 불안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림 형제 이야기 중에 소름을 배우러 떠난 젊은이가 여기에 해당해요. 소름을 못 느껴. 지금 잘못해가고 있는데 몰라. 저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줘. 막 옆에서 막 이제 대신 막 이렇게 해줘.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기꾼이야. 열심히 나한테 막 가져가. 그래도 몰라. 아는 사람은 많으나 깊이 있고 끈끈한 관계는 어려워요. 친구가 되게 많대. 근데 외로워. 왜? 깊은 관계나 끈끈한 관계는 어렵거든요. 애착장애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애착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퍼거 또는 반응성 애착장애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안전 불감증이야. 불안을 못 느끼니까 사고가 많이 나겠죠. 왜 이러지? 잘 모르겠어. 미쳤나 봐.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말 많이 해요.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저 애는 왜 저러지? 이 말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아웃이 자주 오죠. 이런 사람의 부모는 아이를 조력 컨트롤할 능력이 부족한 부모예요. 그러면 걔가 몰라야지. 느끼면은 그걸 다 해줘야 되잖아요. 화를 내면은 그 화가 나는 걸 해결해 줘야 되지.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 부모는 아이가 되게 버겁겠네요. 그쵸. 그래서 아이를 키울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이를 오히려 그냥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자신의 삶이나 상황마저 버거운 불행한 부모. 아이가 집이죠. 아이가 느끼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아이가 느끼지 못하고 아이가 바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참 힘든 삶을 사는구나. 내가 바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 부모는 참 불행한 사람인 거구나. 참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나를 키워주느라고 수고가 많았구나.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이해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일한 방법이 감각통합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감각통합이 안 되면 사람들이 자꾸 노력을 하라 그러는데 뭘 노력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거는 감각통합 치료 또는 감각통합 훈련밖에 안 돼요. 7감각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통합이 되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12감각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7감각을 하면요 나머지 5개는 그냥 돼요. 그건 교육이잖아요. 그쵸? 12개는 교육이지 어떤 훈련이나 치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감각 통합 치료 같은 경우에는 3개나 4개 정도밖에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자폐증은 우선 그걸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폐증이 아니라면 뭐 아스퍼거나 불안장애 나거나 뭐 이렇게 느끼지 못한 정도의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내가 뭐 밥 냄새를 못 맡아서 밥을 뭐 하는 거를 못 견뎌서 사 먹는다거나 감각 과잉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폐도 아닌데 감각 통합 그 3가지 치료 먼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감각 통합 훈련이라든가 감각 통합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죠.